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다 이제 필기를 합격하셨으니까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겠죠. 필기 시험 합격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반은 통과를 한 거죠. 위험물 기능사 실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 있어서는 필기랑 실기랑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죠? 필기는 사지선다해서 객관식으로 보는 것이고, 실기는 주관식으로 본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객관식과 주관식.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객관식은 보기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면 되고, 실기는 어때요? 내가 다 답을 직접 써야 되죠. 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 보겠습니다. 과목 구성은 같아요, 거의. 첫 번째로 뭐 배우죠?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세 번째,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 크게 세 과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화재 예방, 화재와 소화라고 하죠. 거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우죠?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단 이 위험물이 전부 다 무슨 물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위험물은 전부 다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화학 물질, 용어나 아니면 설명하는 화학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용어, 이런 걸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원자가 뭐냐, 분자가 뭐냐, 그리고 화학 주기율표 같은 거 어떻게 보는지, 화학 반응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화재 예방, 소화 방법, 이게 뭐예요? 화재 예방에서 연소, 화재가 뭐고 연소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죠. 그러면 화재, 연소 역시나 다 뭐예요?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면 이제 불을 꺼야 되는 소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일단 소화약제가 나오죠. 물을 이용한 소화약제, 포를 이용한 소화약제, 그리고 소화기가 나오죠. 사실상 분리하기도 하고 같이 봐도 무방하긴 해요. 소화기 안에 소화약제가 들어가 있죠. 근데 통 안에 어떠한 약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소화약제와 소화기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소화 방법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소방시설, 소화기 말고 여러 가지 있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구 유도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필기랑 같습니다. 제 1류부터 6류까지,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 그러면 각 류에 대한 특성을 다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필기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실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반응식이 나오죠. 우리가 필기에서는 반응식을 어떻게 공부했었죠?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웬만한 거 다 주어지죠. 주어진 다음에 개수를 맞춘다던가, 안 그러면 생성물이 뭔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기에서는 반응식을 통째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 쉬울 거예요. 황해 연소 반응식 해서 황이 연소한다. 그러면 산소와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SO2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키죠. 이렇게 간단한 반응식 같은 경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반응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뭘로 볼까요?
탄화 알루미늄과 물과의 반응식. 물과 반응했대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메탄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삼류 위험물 들어가서 반응식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반응식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식 같은 경우에 우리 필기에서는 어떻게 했죠? 탄화 알루미늄에 물과 만났을 때 생성되는 가스를 물어봤지만 실기에서는 이 통째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배점이 상당히 커요. 100점 만점인데 한 이런 문제 나오면 배점이 6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절대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반응식은. 보통 보면 뭐 쉬운 거 한두 문제 나오고 어려운 거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목에서 각 유의 특징과 뭐 1류, 2류, 3류 다 알죠? 위험물이 되는 조건, 뭐뭐 있는지 지형 수량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 특히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반응식 최소 두세 문제는 꼭 나와요. 배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반응식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만약에 반응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뭐 통째로 뭐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 반응식 잘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여기에서 뭐 나오냐? 그래서 이제 위험물의 일반 사항 나오죠. 우리 필기에서 많이 봤었죠. 위험물 제조소 등 해서 제조소는 뭐고, 저장소는 뭐고, 취급소는 뭐고, 또 위험물은 어떤 것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용어나 일반 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중요하죠. 위치, 구조, 설비 기준 해서 뭐예요? 뭐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해서 뭐 쫙 나오죠. 학교와는 뭐 30m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뭐 탱크의 두께, 뭐 이동 저장 탱크의 두께는 3.2mm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서 뭘 외워야 되냐면 다 그런 수치를 외워야 되고, 단순히 그 수치가 답이 돼요.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동 저장 탱크, 뭐 탱크의 두께는 얼마인가? 그럼 답 얼마예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필기와 실기의 다른 점이에요. 필기는 어때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고르면 되죠. 4개 중에 하나. 그런데 확실히 뭐 내우더라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보기가 만약에 1번에는 뭐 1.6, 2번에는 3.0, 3번에 3.2, 4번에 5.0 나왔어요. 근데 3.2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이게 맞다 하고선 답을 고를 수 있겠지만 실기는 주관식이에요. 직접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필기와 다르게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은 뭐냐면 필기는 어때요? 물어보는 내용이 좀 광범위했다라고 하면 실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각 챕터별로 좀 중심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만약에 뭐 질산 칼륨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뭐 세부적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특징 세세하게 공부한다기보다 일단 대표적인 특성, 뭐 예를 들어 뭐 화학명으로 하면 그렇게 풀 수가 있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맨 앞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시험 문제에 고득점 맞을 확률이 높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실기시험 합격 기준 똑같아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해서 뭐예요? 이거 동영상 문제죠. 동영상 문제로 나옵니다. 뭐 동영상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동영상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 저장 탱크가 하나에 쑥 지나가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다음 탱크에 대해서 뭐 답을 쓰시오. 나오고 뭐 실험자가 실험하는 동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가스가 나와요. 문제에서 다음 뭐 발생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이 정도로 매우 간단하고 보통 여기서 10문제 나옵니다.
필답형에서 한 13문제? 14문제? 뭐 이 정도 앞뒤로 총 한 23, 4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 문제 10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에 겹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면 사실상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긴장하지 마시고 10문제죠? 10문제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다 맞추면 한 40점 될 거예요. 40점은 다 맞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정말 필답형에 비해서 작업형 난이도가 많이 쉽습니다. 뭐 과목 구분 없어요. 총 합해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하고 문제 배점이 3점에서 6점 사이에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 있고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점이 높은 6점짜리 문제는 어때요? 난이도가 높겠죠? 그리고 실기시험 부분 점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뭐 다음 답하시오라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1번 뭐에 대해 쓰시오, 뭐에 대해 쓰시오. 그리고 1번의 총 배점이 4점이에요. 부분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2점 배점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한 개 모르고 한 개는 알더라도 무조건 다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뭐 1점, 2점이라도 다 맞춘 다음에 60점 넘기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합격률, 우리 필기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였죠? 위험물 기능사 뭐 이제 연도별로 다 평균 내보면 약 필기시험은 28%였어요. 합격률이 높은 편이 아니죠. 낮은 편이에요. 100명 시험 보면 28명만 합격하는 위험물 기능사 필기시험이었는데 실기는 어때요? 실기는 약 49%, 절반이 합격을 해요. 언뜻 보면 이거를 다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격률이 더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필기보다는 많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아주 고득점을 맞았어요. 그 고득점을 맞은 게 뭐 찍어서 맞춘 게 아니고 전부 다 내용을 이해해서 뭐 고득점 뭐 90점 이상, 95점 이상 맞으셨다고 하면 실기 공부하시기 매우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답 쓰기가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용어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뭐 주의사항이 있으면 필기는 어때요? 필기는 우리가 컴퓨터로 답안 체크하고 넘어갔죠. 근데 실기는 써야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잘 써야 돼요. 당연히 말 틀리면 틀리죠. 인화점을 뭐 안화점이라고 쓴다던가 뭐 인회점이라고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뭐 오타 있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답을. 그냥 필기처럼 하나 클릭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쓴 답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물 기능사 실기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숙지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식이 상당히 많아요. 반응식이 우리가 뭐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물질의 반응식이 있겠죠. 그 외에 뭐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뭐 열분해 반응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꽤 많습니다. 한 대략 100개 이내 정도 돼요. 한 8, 9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외우면 좋죠. 당연히 다 외우면 기능사에서 나올 수 있는 기능사 넘어서 뭐 산업기사 기능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반응식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필수로 이것만큼은 꼭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식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다 외워야 돼요. 대략 몇 개가 되냐면 필수는 한 20여 개?
정도 되는 반응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기도 하고 자주 나오고 저 반응식만 알면 다른 것들은 약간 유추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반응식 꼭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왜죠? 직접 답을 써야 되니까,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를 뭐라고 하는지 쓰시오. 그럼 정답이 뭐예요? 인화점이겠죠. 이렇듯이 뭐 설명에 대해서 딱 써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뭘 말하는지 답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런데 뭐다 이렇게 간단한 대표적인 개념을 물어보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인류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서 다 쓰시오 이렇게 기능사에서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인류에 대해서 다 쓰시오 이거는 기능장 정도에서 나오는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대표적인 용어 꼭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나오죠. 인화점, 연소의 정의, 뭐 연소의 3요소가 뭐냐, 뭐 위험물의 정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나와요. 필기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필기에서 계산해야 되고 뭐 이제 정답 보기 1, 2, 3, 4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서는 어차피 계산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직접 계산을 해서 답을 써야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 뭐 계산 과정을 쓰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 계산 과정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답이 나오는 그 과정을 맞게만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식이 있고 어떤 뭐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좀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향으로 풀면 되니까 넘어가지 말자. 왜 넘어가면 안 되죠? 배점이 커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그냥 전부 다 똑같은 한 문제로 취급을 하지만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거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 3점짜리로 주어지고 뭐 반응식 복잡한 거라던가 계산 문제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6점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넘어가지 말고 다 풀어보자. 문제도 몇 번 푸시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 문제 형태,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오히려 쉬워요.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10문제 중에 8, 9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 보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그 나왔던 문제가 바로 전회 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오고 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동영상 문제는 뒤에 가서 뭐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어때요? 전체 평균이죠. 필기에 비해서 거의 2배의 합격률이 2배 넘죠? 나옵니다. 그만큼 무슨 소리예요? 필기보다는 실기가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더 쉽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실제 어때요? 시험 보는 사람들 전부 다 공부를 하지는 않죠. 사실상 뭐 바빠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시험에 보러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실기 공부하다 보면 특히나 필기보다 실기는 더욱더 전부 다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잘 따라오시면 합격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물 기능사 실기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